안녕하세요. 오늘은 긴제서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긴자 소니파크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5년 5월 8일 긴자 소니파크 인스타그램에 한 가지 포스팅이 올라옵니다. 1월 오픈 이후 100만 명이 긴자 소니파크를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긴자 소니파크는 도쿄 긴자 지역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데요. 2025년 1월 26일 개장하며 일본 건축계와 도시계획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한 명의 건축가가 만든 작품이 아닌 소니의 혁신 정신을 담은 팀 프로젝트로서 설계는 소니 기업의 나가노 다이스케 사장이 이끄는 긴자 소니 파크 프로젝트 팀이 담당했으며 페이즈 1의 긴자 소니 파크를 건축했던 건축가인 아라키 노부오의 건축 사무소인 The Archetype이 총 감수, 이시모토 건축 사무소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감수했으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은 다케나카 건설이 담당했습니다. 건축사학자 쿠라카타 슌스케 등이 참여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곳을 지은 다케나가 건설은 일본 5대 건설사 중 한 곳인데요. 이곳이 지은 건물로는 한국은행 본점, 키테, 도쿄타워, 도쿄돔, 아베노 하루카스, 오사카 트윈타워, 도쿄 미드타운, IS 등이 있습니다. 빽빽한 도심 속에 여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죠. 긴자 소니파크는 이번이 세 번째 영상인데요. 페이즈 1, 긴자 소니파크 미니 시절의 페이즈 2까지 다루었고요. 이번에 다루는 건 페이즈 3, 긴자 소니파크의 최종 단계네요. 다만 실제로 방문하면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호불호가 아마도 여백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페이즈 1의 공헌을 기대하신 분들은 좀 불호일 수도 있습니다. 페이즈 1의 소니파크가 무척 좋았던 저는 호는 아니고 보류 정도? 동시에 긴자 소니파크가 추구한 여백은 건축에 더 집중하는 분들에게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긴자 소니파크 부지의 이야기를 먼저 좀 알아보죠. 긴자 소니파크의 이야기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니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모리타 아키오가 건립한 소니 빌딩은 당시 10평 규모의 작은 공공 공간인 긴자의 정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소박한 공간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쿄의 바쁜 중심께서 시민들에게 열린 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니 빌딩은 공공공간의 개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지어졌으며 완공 당시 벽면에 2300개의 TV 브라운관을 설치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만개한 거베라 꽃밭을, 여름에는 도시의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수족관을 설치하는 등 계절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어 도시의 생기를 더했는데요. 소니는 이곳을 통해 긴자의 정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건물을 넘어선 소니의 혁신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브랜딩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재건축 프로젝트는 이 작은 긴자의 정원을 더 크고 풍성한 긴자의 공원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담았는데요. 단순한 공간 확장을 넘어 소니의 창업 정신을 현대적으로 다시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 빌딩의 벽돌 구조와 자유로운 이동 경로 같은 건축적 특징들은 새 건물에 창의적으로 이어졌으며 지하철 연결 부분에는 옛 소니 빌딩의 기둥과 벽 일부를 일부러 보존하여 건물의 시간적 연속성을 표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후지와라 히로시가 더 파킹이라는 공간을 선보이기도 했고 계단마다 전자 피아노 소리가 나게 하기도 했죠. 지금의 긴자 소니파크가 있기 전까지 긴자 소니파크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재건축과 다른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소니는 모두가 하는 재건축을 할 바에는 굳이 짓지 말자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니의 창업 정신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를 실천한 것이었죠. 첫 번째 단계에서 소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바로 새 건물을 짓지 않고 2018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간 해체 중인 공간을 공원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2018년 8월 9일 문을 연 긴자 소니파크는 약 707평방미터의 지상 공간과 지하 4층의 수직 입체 공원이었습니다. 건축가 노부오 아라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건물의 풍부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하 4층의 내부를 표면이 잘려나간 것처럼 설계하여 과거 리노베이션의 다양한 마감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건설 시간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추가로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긴자 소니파크는 변화하는 실험적인 공원을 콘셉트로 운영되었으며 주목할 점은 소니가 운영 첫 1년 동안 소니 제품이나 관련 콘텐츠를 전혀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적 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854만 명이라는 놀라운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신축 공사가 진행된 2021년 9월부터 건물이 완공된 2024년 8월 15일까지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월 26일 지금의 긴자 소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니는 긴자 소니파크 미니를 운영하면서 25년부터 시작할 긴자 소니파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기획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지금 선보이는 전시회들도 그 당시의 전시회들에 더 크게 확장했다고도 볼 수 있죠. 소니의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짓지 않는 건축이라는 역설적 발상에서 출발한 건데요. 건축 과정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만들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소니
소니그룹의 실적에서도 여실없이 확인할 수 있죠. 긴자 소니파크의 핵심 철학은 일본 전통 미학인 마에서 영감을 받은 여백입니다. 이는 빽빽한 도시 환경 속에서 일부러 공간적 여유를 만들어 도시 경험에 새로움을 더하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여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소니의 도전적 DNA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계팀은 상업적 가치만 추구하는 일반적인 접근에서 과감히 벗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결정은 건물의 높이를 긴자 지역 제한 높이인 56m의 절반 수준으로 과감하게 낮춘 겁니다. 이 선택은 주변의 높은 건물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빽빽한 도심 속에 시각적, 심리적 숨 쉴 공간을 만들어내는 해결책이기도 했죠. 또한 인상적인 부분은 건물 옥상과 건물에 연결된 스테인리스 그리드인데요. 옥상 안에서 보면 덩굴들이 이 그리드 안에서부터 자라나는 걸 알 수 있죠.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자 소니파크 일부가 자연스럽게 녹지가 된다는 점이죠. 긴자 소니파크의 건축적 특징은 정션 아키텍처와 수직 프롬나드라는 두 개념을 건축에 적용한 건데요. 이는 벽과 문을 최소화하여 지상과 지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도시의 가로와 세로 흐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1층은 긴자 거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반면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엘리베이터를 포함해 3군데 정도죠. 지상 5층, 지하 4층 구조의 이 건물은 총 4,390점, 39제곱미터의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트인 느낌을 극대화했는데요. 긴자의 모습 하나하나를 관찰하게 설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 안에서 긴자를 파편적으로 보게 만들고 긴자 소니파크 1층으로 나오면 긴자를 볼 수 있죠. 이 같은 의도가 반영된 열린 중앙 공간 구조는 지상층은 스키야바시 교차점의 도시 흐름을 자연스럽게 내부로 끌어들이죠. 지하층은 내외부를 구분하는 장벽을 최소화하여 도쿄 메트로 긴자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에 소니 스피커를 두어 음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했죠. 또한 지하 3층부터 5층까지 이어지는 수직 산책로는 긴자를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구역은 경사로를 조절해 자연스럽게 스키야바시 교차로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옥상까지 올라가는 공간에 콘텐츠를 넣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소니의 브랜딩을 강화했죠. 이는 건축물이 도시와 분리된 독립체가 아닌 도시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접근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해 보이지만 그보다는 굉장히 과묵하면서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긴자 소니파크는 화려한 장식보다 재료 본연의 특성을 강조하는 솔직한 미학에 기반합니다. 건물 외관은 상업지구인 긴제선은 상당히 드문 노출 콘크리트 마감을 채택하여 꾸밈없는 솔직함과 도시 기반 시설과의 연속성을 표현하는데요. 콘크리트 형틀에 사용된 합판의 자국을 의도적으로 남긴 표면 처리는 질감을 강조하면서 주변에 화려한 상업 건축물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독특한 존재감을 만들죠. 이게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긴자 소니파크 바로 앞에는 카즈마사 야마시타가 지은 고방이 있기 때문이죠. 외벽을 감싸는 정교한 스테인리스 그리드 프레임은 도시와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면서도 구조적 리듬감을 만드는데요. 이 그리드 프레임은 포스터를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협업물을 붙이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 틈새로 스며드는 자연광이 내부 공간에 생동감 있는 그림자 패턴을 형성하죠. 게다가 그리드 틈을 통해 긴자의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긴자 소니파크 설계팀은 이러한 재료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곳이 도로와 터널과 같은 공공기반 시설과 같은 위치라는 점을 거친 콘크리트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지만 마치 이미 오랫동안 거리 일부로 존재해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건축물이 단순한 신축 건물이 아닌 도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의도하고 할 수 있죠. 긴자 소니파크 페이지 1이 나무와 콘크리트였다면 페이지 3에서는 철과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긴자 소니파크는 운영 방식에서도 기존 상업시설의 관행을 탈피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상업 건물과 달리 고정된 상점들이 입점해 있지 않은 이 공간은 지하 3층의 자사운영 식당 니분노이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층이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의도적인 비움은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위한 유연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기 위함도 있죠. 소니는 이 공간의 활용에 있어 이벤트 가동이 전체의 60%, 나머지 40%는 완전한 여백으로 항상 개방된 상태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이는 상업적 활용과 공공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철학적 접근으로 고밀도 상업지구인 긴제서 시민들에게 열린 공원과 같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철학은 건축물이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니의 사회적 책임의식이자 도시에 필요한 공원에 대한 소니만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와도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유지와 국유지,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긴자 소니파크는 물리적 건축물을 넘어 소니 브랜드의
브랜드의 진화하는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전략적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소니 빌딩이 전자제품 쇼룸이라는 단일 기능을 중심으로 했다면 새로운 소니파크는 현재 소니가 전개하는 음악, 반도체, 금융,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화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 플랫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023년 소니 매출의 70% 가까이가 콘텐츠 부문에서 발생하는 등 소니의 정체성이 전자기업에서 콘텐츠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공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고밀도 도시 개발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기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도시와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업 건축이 도시의 문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보여줍니다. 이는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닌 기업 가치와 도시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선구적 사례입니다. 긴자 소니파크는 완성된 건축물이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합니다. 2025년 1월 그랜드 오픈과 함께 시작된 소니파크 전시, 게임, 음악, 영화, 엔터테인먼트 기술, 금융, 반도체 등 소니의 6개 핵심 사업 영역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죠. 첫 번째 프로그램인 소니파크 전시회 2025 파트 1은 2025년 1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6명의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아티스트 요아소비, 음악가 바운디, 얼터너티브 록밴드, 히스지 분가쿠 등이 참여했으며 방문객들은 이들의 음악과 소니 기술을 결합한 상호작용형 전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 전시가 끝난 뒤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전시도 못 보고 러닝도 취소되는 등 조금은 슬픈 일도 좀 있었네요. 소니의 도전적인 건축 접근과 여백의 철학은 현대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업과 문화, 기업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선 통합적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니는 긴자 소니파크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 재생과 기업 건축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죠. 동시에 이는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긴자 소니파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소니의 기업 철학과 일본의 건축 전통 그리고 현대 도시의 과제가 창의적으로 융합된 문화적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건축이 어떻게 도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과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